안녕하세요. 창의활동 수학 강사 어유리입니다. 오늘은 수학 저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이 수학 저울입니다. 자, 수학 저울을 관찰해보고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수학 저울에는 똑같은 수가 양쪽에 놓여 있습니다. 추의 중심부터 1, 2, 3, 4, 5, 6, 7, 8, 9, 10까지 양쪽에 똑같이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호에 최대한 이 추를 5개까지 걸 수 있습니다. 수가 커질수록 여기 보이는 중심을 잡아주는 이 축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관찰해보면 이 수학 저울은 우리가 놀이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소와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선생님이 양쪽에 숫자가 1부터 10까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추를 걸 수 있습니다. 추는 한 곳에 5개까지 걸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어떤 때는 수평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쪽으로 기울어지기도 합니다. 또 수가 커질수록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네, 수학 저울이 지금 한쪽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왼쪽에 수 6에 추가 하나 걸려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른쪽에 추를 걸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평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평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추의 개수를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추가 한 개만 있다면 우리는 오른쪽에 어디에 추를 걸어야 할까요? 네, 6에 하나를 걸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른쪽에 추를 2개를 건다면 우리는 어디에 추를 걸 수 있을까요? 그건 무엇과 같으냐면 2개의 합이 6이 되는 수를 찾는 것과 같겠죠. 그래서 우리는 1과 5에 또는 2와 4에 또는 한 수의 추를 5개까지 걸 수 있으니까 3에 2개를 걸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추를 3개를 걸어 볼까요? 그거는 세 수의 합이 6이 되는 것을 찾는 거와 같기 때문에 1, 1, 4, 그 다음에 1, 2, 3, 그리고 2에 3개를 걸면 되겠습니다. 추를 4개를 걸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 1, 1, 1, 3. 1에 3개를 걸고 3에 하나를 걸고 그 다음에 1에 2개를 걸고 그 다음에 4가 부족하니까 2에 2개를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를 5개를 걸고 싶다면 1에다가 4개를 걸고 그 다음에 2에 하나를 걸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를 가장 많이 걸 수 있는 방법은 1에 6개를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평을 만드는 방법이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수학 저울로 이번에는 신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학 저울로 수평을 이룬다는 것이 수식으로는 어떤 표현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 수학 저울에 3과 2에 추가 하나씩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저울은 지금 수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른쪽에 추를 하나만 건다면 어디에 걸 수 있을까요? 네, 5에 추를 하나 걸면 이 수학 저울은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눈으로 확인한 이 사실을 수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이거를 덧셈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수 2 더하기 3은 오른쪽에 5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가운데 2 더하기 3은 5와
같습니다라고 읽어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지금 1번과 같이 왼쪽에 추를 2개를 걸고 오른쪽에 추를 1개를 걸어서 수평을 만들 수 있는 식을 나타내 보았는데요. 보기에 주어진 식 말고도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존재할까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4가 5와 같습니다. 2 더하기 4가 6과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평저울을 통해 알 수도 있고 수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학저울의 양쪽에 추가 하나씩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학저울이 지금 수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자, 걸려있는 양쪽의 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왼쪽에는 7에 하나가 걸려 있고요. 오른쪽에는 3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오른쪽에 추 하나를 더 건다면 어디에 걸 수 있을까요? 네, 4에 하나를 더 걸면 수학저울은 수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덧셈식과 뺄셈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덧셈식으로 표현을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7은 3 더하기 4와 같습니다. 이걸 뺄셈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7에서 3을 빼면 4와 같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덧셈식 하나와 연결된 뺄셈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수학저울의 양쪽에 추를 하나씩 걸어 놓고 오른쪽에 추를 1개 더 걸어서 수평을 만들어 보고 덧셈식과 뺄셈식을 네모를 사용하여 나타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덧셈식 왼쪽은 추 8에 걸고 오른쪽은 추 3에 걸면 우리는 세로의 5에 걸어서 수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덧셈식으로 8은 3 더하기 5와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뺄셈식으로는 전체에서 부분인 3을 빼면 5가 됩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덧셈식 공간이 있고요. 뺄셈식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추를 이용하여 수평을 나타내 보고 덧셈식과 뺄셈식으로 나타내 주세요. 이번에는 수학저울이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 수학저울로 수를 만들기를 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왼쪽에 10에 추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잘 보셨나요? 자, 우리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른쪽에 추를 걸어서 수평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추를 2개를 건다면 수평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네, 이것은 앞에서 했던 활동과 비슷하지만 두 수를 합해서 10이 되는 가지수를 찾는 것과 같겠지요. 그러면 1과 9, 그 다음에 한 칸 크게 2와 한 칸 작게 8, 한 칸 크게 3과 한 칸 작게 7, 한 칸 크게 4와 한 칸 크게 6에 걸고 5에는 2개를 걸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추 3개를 걸어서 수평을 만들 수도 있을까요? 네. 1에 2개, 8에 하나, 그 다음에 127, 그 다음에 136, 그 다음에 145, 226, 235, 244, 334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를 최대한 많이 걸어서 수평을 만들려면 추를 몇 개까지 걸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잠시 생각해 볼까요?
추의 개수를 최대한 많이 늘리려면 우리는 1, 2, 3, 4, 5, 6, 7, 8, 9, 10 중에 어디에 추를 가장 많이 걸어야 할까요? 만약에 한 곳에 추를 10개까지도 걸 수 있다면 우리는 1에 10개를 걸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수학저울은 수 하나에 추를 5개까지만 걸 수 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1에 최대한 많이 걸어도 5개까지 걸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5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와 3에 각각 하나씩 걸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추를 모두 최대한 걸면 7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1에 5개, 2에 1개, 3에 1개 또는 1에 4개, 2에 3개를 걸어서 7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공부를 열심히 해보았으니까 우리 이제 수학저울을 이용해서 10점을 얻어라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수카드가 1부터 9까지 필요하고요. 수학저울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우리는 두 팀으로 하는 게임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차례가 오면 수카드에서 카드는 3장을 뽑습니다. 수학저울에는 내가 뽑은 수카드에서 뽑은 수만 걸 수 있습니다. 그 수에만 추를 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는 3가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2수만 이용을 해도 되고 1수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추를 걸어서 1부터 10까지의 새로운 무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거는 수가 우리가 만든 목표 수입니다. 1부터 10까지 만든 수의 개수에 따라 점수를 얻습니다. 점수가 높은 팀이 이기는 건 당연하겠죠.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카드를 뽑았는데 3, 4, 6을 뽑았다면 선생님이 새로이 잴 수 있는 무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에다 3을 걸고 오른쪽에 4를 걸면 왼쪽에 1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1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생겨서 2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왼쪽에 4에 걸고 오른쪽에 6에 걸면 왼쪽에 2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평이 되려면 왼쪽에 2를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새로이 2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뽑은 숫자 카드에 3이 있기 때문에 3은 새로이 만들지 않아도 되고 4 역시 선생님이 뽑은 숫자 카드에 있기 때문에 4는 새로이 만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5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왼쪽에 4를 걸고 오른쪽에 3과 6에 걸면 오른쪽의 합이 9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왼쪽에 5를 걸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5를 만들어냈고 6은 선생님이 뽑은 숫자에 있기 때문에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는 7을 만들면 되겠네요. 자, 왼쪽에 3과 4를 같이 걸면 오른쪽에 7을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8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선생님은 10점을 얻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9점은 얻을 수 있을까요? 9는? 왼쪽에 3과 6에 걸면 오른쪽에 9를 걸 수 있어서 수평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9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하고 6을 왼쪽에 걸면 오른쪽에 10을 걸어야 수평이 되므로 10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래서 선생님은 8을만 못 만들었기 때문에 점수는 9점이 됩니다. 네, 두 번째 게임은 먼저 두 수만 먼저 뽑습니다. 두 수만 먼저 뽑은 후에 두 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수에 동그라미를 친 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를 예상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가 어떤 수가 나와야 내가 만들 수 있는 수가 가장 많고 얻을 수 있는 점수가 높을지 따져본 후에 세 번째 수를 뽑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자, 이제 저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과 색연필 중 어느 것이 더 긴가요? 네, 연필이 긴 게 우리 눈에 보입니다. 다음 중 크기가 큰 것은 어느 것일까요? 네, 소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다음 무게가 더 무거운 것은 어느 것일까요? 풍선과 돌멩이를 비교하고 있는데 풍선이 크다고 해서 더 무거울까요? 아니면 사과와 감자의 무게는 어느 것이 더 무거울까요? 이 무게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서는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저울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저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에 있는 양팔 저울,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것도 분동을 사용하는 양팔 저울 또는 접시 저울이라고도 하고 3번은 우리가 체중계를 재는 디지털 저울,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우리가 흔히 보는 저울입니다. 그리고 5번에 있는 저울은 저것도 역시 수학 저울에 선생님이 교구로 쓰는 저울이기도 하고 저것도 양팔에 무게를 달아서 쓸 수 있는 저울입니다. 6번에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던 수학 저울이 나왔고 7번은 좀 더 무거운 흔히 우리가 목욕탕에서 몸무게를 잴 때 사용하는 저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울을 분류해 볼까요? 양쪽의 무게를 비교해서 잴 수 있는 저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1번하고 2번하고 5번하고 6번이 있죠? 그러면 그냥 무게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저울은 어떤 저울이 있을까요? 3번하고 4번하고 7번이 있습니다. 수평 저울, 수평 만들기입니다. 자, 저울은 1부터 10까지 쓰여있는 곳에 줄을 최대 5개까지 매달 수 있으며 언제 수평을 이루냐면 양쪽의 무게가 같을 때 수평을 이루는 저울입니다. 수학 저울의 양쪽에 줄을 한 개씩 달아서 수평을 이루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모두 몇 가지인지 구해봅시다. 자, 한 개씩 거는 방법은 양쪽에 같은 수에 걸어야 하기 때문에 1과 1, 2와 2, 3과 3, 4와 4, 5와 5, 6과 6, 7과 7, 8과 8, 9와 9 모두 10가지입니다. 10과 10까지요. 그 다음에 수학 저울의 한쪽에는 한 개의 줄을 달고 다른 쪽에는 두 개의 줄을 달아서 수평을 만들 수도 있을까요? 네,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0 가르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10에 지금 추가 한 개가 걸려 있고 다른 쪽에 우리는 추를 두 개를 걸어서 수평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가 있을까요? 네, 1과 9, 2와 8, 3과 7, 4와 6, 5와 5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고 수학 저울에서는 6과 4, 4와 6은 같은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학 저울에 7개의 추가 걸려 있습니다. 이 수학 저울은 지금 수평을 이루고 있을까요? 네, 수평을 이루겠습니까? 네, 수평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것은 왼쪽에는 9, 4, 2, 1 모두 합이 네, 16이고요. 오른쪽에는 1, 5, 6 합이 12이기 때문에 수평을 이루지 못하고 왼쪽이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개의 줄을 떼어내서 수평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어느 쪽의 줄을 떼어내야 될까요?
네, 그렇죠. 16이 더 크므로 우리는 왼쪽에서 4의 추를 하나 떼어내면 네, 수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양쪽 중에 한 개의 추를 이번엔 더 달아서 수평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12가 4가 부족하므로 오른쪽에 4의 추를 한 개를 매달면 될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추 중에서 한 개를 오른쪽 내에서 옮겨 달아 수평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추들의 합이 4가 부족하므로 1에 있는 추는 4 커진 5에 걸면 되고 5에 있는 추는 4 커진 9에 걸면 되고 6에 있는 추는 4 커진 10에 걸면 모두 수평을 이룰 수 있으므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추 중에서 한 개를 왼쪽 안에서만 옮겨 달아서 수평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모두 몇 가지나 있을까요? 네, 왼쪽은 4가 더 크므로 4를 작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9는 4 작아지면 5에 가서 걸면 됩니다. 그러면 5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2를 해서 12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에 걸려있는 추나 2에 걸려있는 추나 1에 걸려있는 추는 4 작게 만들 수 없으므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추 중에서 한 개를 오른쪽으로 옮겨 수평을 이루도록 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옮기면 될까요? 네, 지금 양쪽에 무게가 차가 4가 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추 2를 오른쪽 2로 옮기면 자, 왼쪽은 2가 작아졌지만 오른쪽은 2가 커져서 14로 수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왼쪽에 있는 1을 오른쪽 3으로 옮기면 왼쪽에서는 1이 작아졌지만 오른쪽에서는 3이 커졌기 때문에 또 14로 수평이 이룰 수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추 중에서 한 개를 왼쪽으로 옮겨 수평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오른쪽에서 한 개를 왼쪽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오른쪽은 수가 4만큼 작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 빼서 왼쪽을 더 무겁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방법은 네, 맞추셨죠? 없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각각 추를 하나씩 더 달아서 수평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왼쪽이 수가 4가 더 크기 때문에 오른쪽에 왼쪽의 번수보다 4만큼 더 큰 수에 걸면 됩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 1에 걸면 오른쪽에는 그것보다 4 큰 5에 걸면 되고 왼쪽에 2에 걸면 그것보다 4 큰 6에 걸면 됩니다. 왼쪽에 3에 걸면 그것보다 4 큰 7에 걸면 되고요. 왼쪽에 4에 걸면 그것보다 4 큰 8에 걸면 됩니다. 왼쪽에 5에 건다면 오른쪽에는 9가 될 거고요. 왼쪽에 6에 건다면 오른쪽에는 10에 걸면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더 큰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은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추가 겹쳐서 걸려 있습니다. 왼쪽에는 9에 걸려 있고요. 오른쪽에는 1과 4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왼쪽 9에 하나, 오른쪽 1에 하나, 그 다음에 4에 하나 걸려 있다면
저 저울은 지금 수평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자, 만약에 4개의 추가 걸려 있다면 수평이 이룰 수 있을까요? 어느 곳에 하나를 더 걸면 될까요? 네, 4에 추 하나를 더 건다면 오른쪽이 9가 될 수 있으므로 수평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추가 4개의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추가 5개일 수도 있을까요? 네. 오른쪽에 1과 4의 추가 하나씩 더 걸면 그것은 무게가 1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4 해서 10이 되고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은 수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또는 오른쪽 4에만 2개를 건다면 1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13이 되므로 이것 또한 수평이 되지 못하고 오른쪽 1에 2개를 걸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4가 되므로 7입니다. 이것 또한 수평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자, 추 5개로는 수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몇 개를 가지고 수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네, 1에다가 5개를 걸고 4에 하나를 걸면 9가 되므로 총 추는 7개로 수평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학 저울을 통해 수학을 알아보며 등식에 관해서 수업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